잠시만요. 세팅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주식 팩토리의 컴필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유주식 팩토리라는 방을 운영도 하고 있고요.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교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어떤 거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경제교육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자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또 안경을 쓰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지않아 이 책 가지고 한번, 스터디를 한번 진행을 할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안세진 선생님은요, 이번에 전자책도 계속 지금 내고 계시고, 종이책도 이제 머지않아 또 내실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독서 모임을 계속 하고 계신 선생님이시고, 특히, 여기서 아마 독서평을 좀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독서평이, 좀 잘 쓰고 싶다. 근데 독서평을 쓰면은 또 이제 그거에 책에 대한 기억도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신년에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닝쌤,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릴 거예요. 네. 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네,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세진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독서법 강의를 맡은 음유시인 안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 강의에 신청하시고 또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독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 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독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질문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한 달에 책을 한 권 정도 읽는다 하시면 한번 1번 눌러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한번 0번 눌러주시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건 다 1번 누르지 않을까요? 안 읽어도 1번 누를 것 같은데. 아, 1번. 네.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대부분 1번을 누르시네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권 제목들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나 아니면은 이 책 내가 가장 최근에 재밌게 읽었다 하는 책들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네요. 너지, 원싱, 오티움, 돈 버는 전자책, 알랭드 포, 동의 불안, 역행자 레버리지. 역행자를 재밌게 보신 분이 있고 또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러면 박정순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고 좀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네, 선생님 역행자랑 레버리지 읽으셨는데 혹시 읽고 난 소감이나 어떤 읽으신 감명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지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또 전에 읽었었는데 한번 읽으면서 다시 이제 또 새해도 되고 이래서 새로운 다짐
그 역행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리나 이런 쪽이니까 제가 또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좀 이렇게 적용돼야 되겠다. 또 저희가 잘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새삼 인식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중요 부분을 필사를 하면서 읽고 제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읽고 그렇거든요. 금방 잊어버려요. 읽고 나면 책은 읽었는데 1월 달에 조금 시간이 돼서 조금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이렇게 적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읽는 책은 거의 중요 부분은 필사하면서 읽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습관 갖고 계시네요. 부분 필사하시면서 읽는다는 말씀이시죠? 중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 필사를 시작하고 이제 백지인출이라 그래가지고 또 생각나는 거 그 중요 부분 쓰고 그거를 읽고 거기에 생각나는 거를 백지인출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 제가 중요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그 중요 부분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거를 쓰는 그 분량이 많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책을 10분을 읽었으면 그중에 한 줄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거는 필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노트 같은 데다 이렇게 스포티지 이렇게 이거 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책 이렇게 지금 이게 좀 몇 권 읽은 거를 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요것만 보면 책 제목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습관이시네요. 부분 필사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적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읽고 네. 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또 한 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블로그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쓰는 거 할 때에 그거 한 줄 놓고 이제 요새 그 어디 단톡방에 어디 들어가 있는데 그 예. 한 줄 찾아서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글 쓰는 거 연습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서평 하려고. 같은 건 쓰시나요? 네? 서평 같은 건 쓰시나요? 그런 거 제가 그런 수준은 못 돼요. 뭐 서평 아, 쓰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충분히 부분 필사까지 하시면서 독서 노트를 마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좋은 나눔 감사드리고요. 또 한 분, 어, 양하정님 혹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 원싱 읽으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랑 소감 같은 거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지금 이걸 읽으면서 보통 우리가 동기부여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만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줬는데 하루에 4시간 방해받지 않은 나의 시간을 보호하라. 그러면서 그 시간에 나의 하루에 집중해야 될 것, 단기간에 장기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들의 목표를 단 하나의 당신 걸 어떤 걸로 잡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면서 이게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거짓말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차츰차츰 풀어주는 그 말에 이 거짓말이라는 그 뜻을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 원싱에 관한 것들 이제 원래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항상 놓치고 갔었어요. 아침마다 외치고는 있는데 낮에 보면 적용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정말 내 목표를 이루려면 매일매일 적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고 지우기 하고 그런 나의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족한 점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독서하시면서 뭐
어려운 거나 뭐 그런 질문 같은 거는 있으세요? 뭐 어떤 그런 것들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이거를 신청하게 된 거는요. 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책을 한 권을 정해서 읽고 다 같이 독서 미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 어, 첫, 이게 정말 짧게 간다는 게 문제예요. 어제 읽은 것도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심각한 상태. 그래서 적용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런 방법들 어떤 거는 또 어떤 독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뇌 속에 강력하게 기억하는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무슨 법 이런 것도 강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는데 일단은 오늘 독서법이라고 해서 제가 접촉한 게 많은 이 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한테 적용하고자 오늘 그냥 배운 대로 제가 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누군가한테 정말 소개하기가 참 애매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요점 정리하는 거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평을 내가 쓴다라면 이렇게 써서 남들한테도 정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오늘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눔 감사합니다. 원식 양화정님 독서 모임도 하시고 또 근데 되게 활달하게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누기가 어렵고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그런 고충을 나눠주셨고요. 또 한 분 나눠볼까요? 잉인쌤 혹시 대화 가능하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네, 이 오티움이란 책을 지인이 추천해줘서 제목이 좀 끌려가지고 읽어봤거든요. 예, 최근에 읽었지만 좀 기억이, 그때 읽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좀 적었던 거를 지금 들춰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이해하는 시간을 좀 촘촘하게 갖고 싶어서 이 책이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여가 시간을 좀 더 빛내고 싶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오티움이 여가라는 의미인데 이걸 왜 중요한지 내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되게. 그래서 자세히 나와 있어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나 관심사 같은 게 좀 저는 좀 뭔가 이렇게 하나 뾰족하고 구체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뭐 독서하시면서 다른 뭐 궁금함이나 어려움 같은 게 있으신 건 있나요, 혹시요? 독서요. 네, 독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기억 남는 것들 그냥 한 문장 한 문장들만 그냥 이렇게 써보거나 뭐 그 노션에 그냥 써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필사를 하기도 하는데 필사는 거의 안 하고 뭐 블로그나 이렇게 노션이나 이런 데 적어 놓잖아요. 적어놔도 적을 때 일부러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적는데 그 적는 행위도 이제 좀 빨리 지나면 금방 이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 가족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나눌 때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화두를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모임을 하든 가족들과 책 내용을 얘기를 하든 뭔가 이렇게 도입 부분이나 뭐 화두를 꺼내고 주제를 삼아서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좀 이어가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여기 강의 그 특강 열어주신다고 했을 때 좀 궁금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손명 선생님 한번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제목이 되게 길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 책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 이제 어려운 글 같은 거를 잘 몰라서 그냥 쉬운 책으로 보통 가는 편인데, 좀 감성을 울리는 그런 부류의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잘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역행자라든지 이런 거 보고는 싶은데 잘 독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잘. 그래서 아직까지는 덤비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거는 이렇게 찡하다 그래야 되나요?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지리지리 울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음, 최근 한 2, 3년 중에서 그 책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쉽게 읽혀지면서도 마음속에 많이 남았던 책이라서. 네. 그 소설을 주로 읽으시나 보네요. 그리고 뭐 독서하시면서,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남긴 거 보시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남는다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뭐 어떤 궁금한 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줌이나 강의 이런 거를 해도 저는 항상 적어요. 적고 나서 이제 그거를 곱씹어 봐야지, 아, 이렇구나 하고 또 기록을 남기고 그러는데 책은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아, 내용은, 아, 대충, 아, 이랬지 하는데, 아, 줄거리를 얘기해봐 이러면은 그거를 요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줄거리 요약 같은 거. 그러니까 음, 내가 느낀 감정이나 이런 걸 적으라 그러면 적겠는데 줄거리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내용을 요약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려운 책은 더 이렇게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렁증 비슷하게 막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향 아, 이 책 차이, 좋은 네, 말씀하세요. 네. 아, 사람들이 이 책 좋은데 하면은 어렵지 않을까? 먼저 겁부터 나는 거죠. 아, 그러세요? 근데 원래 줄거리는 소설이 더 기억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인물 파악해야 되고 또 내용 파악해야 되는데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오히려 핵심 요약 같은 것들이 목차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운데 손미연 선생님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오히려 그쪽이 더 맞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이 더 편하신가 봐요. 줄거리 파악하고 그런 게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나눔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의 독서에 대한 또 책 읽는 그 나눔과 또 나름대로의 그 고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보면은 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응? 아. 네, 안녕하세요. 의무시인의 독서법 특강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해에는 책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새해에 책을 통해서 많은 자기 개발과 지식을 얻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책 읽는 인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지하철 같은데 다닐 때 항상 그 가방에 책을 한 권씩 넣어놓고 가는데 제가 이게 책을 읽고 있으면은 주변을 보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웹툰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책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책 읽는 인구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에 많은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또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뭐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우리가 새해 그 한 가지 계획 중에 하나에 듣는 게 꼭 독서를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까도 나눈 것처럼 독서 모임도 하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또 나눔 모임도 하시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아까 나누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읽으면은 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왜 방금 읽었는데 남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울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충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누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목차는 독서의 과학 원리, 다독의 중요성, 리더 스타일을 체험하라, 그리고 제독의 중요성, 독후 활동 필요성 이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음유 시인으로 지금 블로그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음유 시인의 서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평에 대한 강의와 또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 또 향후 전자책 쓰기와 또 글쓰기, 책 쓰기 모임을 개설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 해 재작년에 한 200평 정도의 서평을 블로그에 작성했고 작년에는 한 100편 정도 블로그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각 출판사의 리뷰어로 활동 중에 있고요. 블로그가 현재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한 3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웃수가 지금 3,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뭐 인플루언서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저는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평을 쓰면서 저는 서평을 쓰면서 항상 내가 책을 남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 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서평을 보면서 이 책이 한번 읽고 싶구나. 내 서평을 보면서 이 책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궁금증과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게끔 저는 하는 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이 저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책을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서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좋은 글 잘 읽었다고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독서법 전자책을 3권을 발간했습니다. 아까 권PD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첫 건은 서평 쓰기의 즐거움, 리더스 아이를 체험하라이고요. 두 번째는 미라클 독서법, 세 번째는 함께하는 독서법을 지었고 또 현재 종이책으로 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거를 저의 독서법 삼총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독서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읽고 쓰는 삶의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매일 읽고 있고 또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만난 독서의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읽었던 독서 책도 나눠주셨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는지, 또 독서에 대한 어려움들, 많은 것들을 잠시나마 공유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의 독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요. 저는 참 유년 시절에 문예반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이제 원고지를 해가지고 검정색 이제 판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문예반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문예반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원고지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들을 이제 딱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저한테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써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되게 끄적인 거를 좋아해가지고 되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숙제를 받아오고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숙제를 딱 했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주 지나가지고 이제 문해반 활동 시간이 돼가지고 그 숙제를 제출을 했는데 딱 돌아오니까 되게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뭔가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첨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부분은 잘못됐고 어디 부분은 연결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코멘트도 달아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내 글에 대해서 좀 이상한가 되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처음에 근데 선생님이 되게 자상하게 저를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그게 좋았고 또 그래가지고 더 선생님의 마음에 들려고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글을 써갖고 또 나중에는 선생님과 교류를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책도 권해주시고 또 선생님과 이렇게 책 나누는 것, 책 읽은 소감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 이제 발표를 해드리니까 선생님은 그렇구나. 너가 가진 그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굉장히 기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가 이렇게 글 쓰고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고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친구들이 막 주변에서 막 뛰고 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할 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책상 서랍 속에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들을 꺼내가지고 이거를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감성을 키우면서 문학적인 그런 상상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친구들은 그때 좀 이해를 못했는지 왜 너는 이렇게 혼자서 책만 읽고 있냐면서 그러면서 막 너도 같이 우리랑 좀 놀자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 당시 애들 노는 것보다는 그냥 이상하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되게 그 당시에 나이는 어렸지만 그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청새치를 잡으면서 그 사투를 벌이는 그 묘사된 장면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뭐랄까 이 노인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과연 이 청새치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몰입해서 저는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새치라 사투를 벌이다가 나중에 노인이 그 청새치가 앙상한 그 뼈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구두에 이렇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네 인생이 저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청새치 하나를 그 상어떼에서 지키고자 노력해가지고 노인이 그렇게 사투를 했지만 결국에 가지고 오는 것은 앙상한 뼈만 남은 그런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저렇게 좀 허무하고 허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노인과 그 작은 꼬마와의 그런 우정 어린 모습, 나이를 초월해서 둘이 우정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우정도 참 나이를 초월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관계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 도서관이 저기 있어요. 강사님, 예, 죄송한데 앞부분이 너무 길면은 예. 제가 왜 저 끼어들었냐면요. 저기 딴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줌특강에서 앞부분을 너무 길게 하시면 뒤에 그래요? 포인트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일반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너무 그래서 길어요? 네, 시간이 벌써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예, 저희가 남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네, 그거 좀 조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에는 학보사에서 이제 책을 좋아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지냈고 또 학창 시절에는 학보사에서 기자 활동을 하였고
교내지에 이제 편집장으로 일하고 각종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또 군대 시절에는 진중문고의 책들을 섭렵하면서 후임 시절에 책을 읽고 싶어서 숨어서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가 철원이었는데 철원에서 이제 진중문고 그 추운 그 겨울에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 진중문고의 책들을 읽고 또한 글쓰기를 제가 잘해가지고 행정반에서 사람들한테 글 쓰는 거 있으면은 안세진 이병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제가 매일 블로그에 독서에 관련된 글들을 포스팅하면서 읽고 쓰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독서, 글쓰기의 책 쓰기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의 그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 CEO들의 독서에 대해서 제가 나누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유명한 그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신 분도 있고, 오프라 윈프리도 있고, 또 릭 원치도 있고, 네, 여기 빌 게이츠도 있죠. 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사색하는 시간과 또한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기 나오는 빌 게이츠 이분은 자신을 지금 키운 게 독서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장보다도 독서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했고 이분은 항상 5주간의 그 독서 주간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5주마다 한 번씩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른 일정을 접어두고 책만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사색하고 또한 자신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영 마인드를 정하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 린치는 항상 그 5개의 신문을 아니, 저분 읽으면서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워렌 사진을 잘못 버핏은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 워렌 버핏 저 지금 갑자기 네. 지금 워렌 버핏은 네, 감사합니다. 워렌 버핏은 그 뭐지? 그 5개의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 전략을 짜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짜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 숙고하고 사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는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뭐지? 젊었을 때 그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그 아픈 기억들을 딛고 그 경험들을 이겨내고 지금은 세계적인 그 토크쇼의 그 호스트로서 많은 이들에게 책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또 책을 자신의 그런 어떤 호스트로서의 그런 어떤 언변과 어떤 그런 자신의 그 재능, 그 지식들이 다 독서에 있다고 자기들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분의 독서도 배울만 하고 또, 네, 테슬라 자동차. 이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분 이름이 뭐죠? 네, 이분 이름이, 네, 이분도 공상과학이나 과학소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많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스페이스X 지구별 그 우주선 띄우는 것도 하시고 또 전기차를 만드시면서 다양한 그 투자의 어떤 그런 자신의 그런 경영의 전략들을 많이 짜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그런 공통된 것들이 다 독서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경영 전략과 어떤 자기네 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서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독서가 가장 큰 복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재테크를 하시면은 복리의 법칙 다 아실 거예요. 스노우볼 해가지고 눈덩이 굴리듯이 조금 이렇게 이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복리 이윤이 하나씩 커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독서의 복리는 아마 그 재테크의 복리를 초월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CEO들의 그들의 독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독서의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네, 인간의 뇌는 약 100억 개의 뉴런과 10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뉴런이에요. 뉴런이라서 여기 보시면 신경세포체, 핵, 축색돌기, 미엘린, 시냅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기 전선이 이렇게 전류를 타듯이 저희 뇌 속에서의 그런 정보들이 이 뉴런 속에서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데, 우리들이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전달력들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더 굳건하게 되고 또 전달력이 더 증가되게 돼서 저희들 시냅스의 효과들이, 전달력 효과가 더 증폭되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독서를 하게 되면은 전두엽이 발달하게 돼요. 전두엽은 집중력, 작업 기억, 주의를 지속하는 능력, 행동의 억제, 조절 능력, 사회성,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등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은 상황적, 이상적 사고와 판단과 행동과 또 감정의 조절, 공간과 관계에 관련된 그런 전두엽이 빈번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 이 전두엽들이 굉장히 발달되게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전두엽 기능이 이게 떨어져서 그런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한 주의력 산만하신 분들과 또 ADHD, 그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떠한 그런 뇌 프로세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질문지를 받아보니까 한 분이 리더스 아이가 과연 뭐냐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스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더스 아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독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독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독서에서의 다독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그 위에 이제 제독과 또 발제독, 속독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다독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경험해보고 그 책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책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스 아이는 러너스 아이와 이제 러너스 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친숙하게 아실 거예요. 이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이나 또 그런 것들을 처음 뛰게 되면 하기가 싫고 몸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헬스장 갔다 왔는데 처음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하기 싫고 뭔가 이렇게 뒤척이지만 일정 시간에 이제 뛰게 되면은 몸에 엔도르핀이 형성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달릴수록 또 기분이 상쾌하고 또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AJ 벤델이 1979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달리기 애호가들이 느끼는 도취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뛰다 보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화물감에 빠지고 뛰는 게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빗대서 이제 리더스 아이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읽기 싫잖아요. 많이 막,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그리고 막 꼼지락거리고, 막 읽기 싫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뭔가 이런
어떤 이 책에 대해서 읽기 싫다는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진입장벽을 극복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행복과 러너스 하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인간의 지적 능력들이 고양되고 또한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떤 독서의 몰입감이 빠져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독서 삼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서에 막 푹 빠지고 이게 이 속에서 막 뭔가를 이렇게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이것을 리더스 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 뭐랄까 그 소설을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추리 소설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명탐정 홈즈 같은 걸 많이 읽었는데 그런 것들 읽으면서 다음 단계가 어떤 거에 될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리더스 하이를 한 번쯤 다음 그 내용들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또 그냥 잠을 못 자고 설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독에 대해서 리더스 하이라는 그런 어떤 다독의 이제 밑바탕의 베이스를 깔고 그 나머지 위에 이제 제독을 한번 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처음에 제가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왜 저는 이렇게 기억을 잘 이렇게 못하실까 막 못할까요? 저는 왜 읽었는데 남한테 설명을 못하고 또한 남한테 내가 뭘 읽었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까먹게 되고 그러신다는 걸 많이 고충을 느끼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보면은 10분 뒤에는 기억력이 70%로 떨어지고 또 1일 뒤에는 40%, 일주일 뒤에는 20%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읽은 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인간의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그냥 복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복습하고 내가 만약에 이것들을 잊어버리면은 이것들을 계속 우리 뇌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기억의 그런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을 더 줄일 수 있는 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독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나한테 정말 나에게 정말 뭔가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나한테 인생책이라는 책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많이 제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책들의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많은 책들이 이제 마케팅에 의한 책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조된 책들이 많아가지고 좀 책들의 그런 깊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책들이 너무 급조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뭐랄까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금의 그런 호기심과 어떤 욕구 자극들은 충족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들이 좀 뭐랄까 인스턴트적인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제독을 할 때도 좀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읽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저는 좋은 책들이 그나마 고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전이라는 건 그나마 검증이 됐고 세월의 그 속에서 많은 이들에 대해서 검증이 됐고 또 그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그만의 위치와 그런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런 좋은 책들을 양서들을 꾸준하게 제독함으로 인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거의 한 3번은 보거든요. 3번은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재밌는 거는 한 번 보지 않고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 한 번 봐도 두 번 볼 때는 또 다른 장면들이 떠오르고, 내가 놓쳤던 장면이나 놓쳤던 대사들이 막 이렇게 보이게 되듯이, 제독을 읽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책에서 내가, 스쳐 지나갔던 것들, 또 잊고 있었던 것, 놓쳤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제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한 읽은 내용들을 하나라도 우리가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독의 인물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저는 제독 인물가들 보면은 두 분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세종대왕님과 또 한편은 공자분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세종대왕 하시면은 얼마 전에 태종 이방원에 나올 때 그 세자로 나온 그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은 태종이 태종 그 아버지가 세종이 너무 책을 좋아하니까 안지를 걱정하면서까지 그렇게 염려했던 그런 왕이시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선정을 펼치셨죠. 그래가지고 훗날 저희들을 훈민정음도 창제하시고, 또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왕하면은 세종대왕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쓴다. 책 한 권을 100번 읽고 100번 쓰면 비로소 책을 이해하게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독의 어떤 그런 원리들을 몸소 실천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독서 100편 의자연 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0번 이상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들이 이분은 그 집현전의 학자들이 나란히를 내려놓고 오로지 독서에 전념하는 그런 제도로서 사가독서라는 제도를 도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현자 학자들이 정치를 하다가도 자신의 그런 재충전 시간, 어떻게 보면 CEO들이 아까 얘기한 독서 주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빌 게이츠가 한 그 독서 주간과 똑같은 형식으로 사가 독서를 통해서 그 집현자 학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만드신 분이 이제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6편 3절은 공자가 3번 읽어가지고 그 예전에는 대나무로 그걸 끈을 냈는데 그것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읽을 정도로 그 많이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우리가 이 선현들의 그런 어떤 먼저 간 그 제독의 그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독과 또한 제독의 이렇게 밑바탕이 이제 베이스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독후 활동을 해야 돼요. 아까 그 많은 분들이 뭐 독서 모임 하신다고 그랬고, 또 어떤 분은 그 독서 노트를 작성하셨다는 그런 나눔도 하셨는데, 이런 독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그런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지식들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기억률이 나오는데, 여기 90%가 가르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들으면 5%, 읽기는 10%, 우리가 주로 하는 읽기는 10%에 불과하고, 보고 듣기는 20%, 30%가 시연하기, 집단 토의가 50%, 연습이 75%, 가르치기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남는 그런 기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나는 왜 책이 남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책에 대해서 많은 그런 수다 같은 걸 떠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 얘기하듯이 친구분들과 주변 분들한테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좀 고차원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역행자 읽었으면은 나는 이 자청의 역행자를 읽으면서 정말 이런 점이 좋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는 것들을 자꾸 남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독후 활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방금 전 얘기했던 독서 대화도 될 수 있고, 독서록 작성, 그리고 독서 모임, 독후감, 서평 쓰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신들이 정말 나한테 맞는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 처음엔 뭐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독서 대화로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또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록 작성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사람들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한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 모임 가셔가지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시면서 이렇게 독서 자신들이 읽었던 책을 나누면서 그 기억들이 장기 기억,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독후감과 서평 쓰기를 통해서 더 다져지는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뇌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손에도 뇌가 있다고 그래요. 손은 제2의 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면서 뇌를 더 활성화시키고 뇌를 더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독후감이나 서평 쓰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지식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또 한 번 더 부분 필사함으로 인해서 필사하면서 그것들을 한 번 더 다시금 제2의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독후감과 서평 쓰기는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공고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독서 모임을 배웠던 게 예전에 그 숭례문학당에서 배웠어요. 저는 숭례문학당에서 독서 리더 과정을 밟았거든요. 그 속에서 논제 발제하는 방법도 배웠고 또한 그 속에서 독서 모임을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제가 독서 모임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책을 읽었지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정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읽었지만 다른 회원들은 전혀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일례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 톨스토이의 책을 독서 모임에서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고 또 테오에게 쓰는 그 책에 대해서도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나와는 다른 생각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뭐 많이 하는 독후감 활동을 통해서는 한번 내가 읽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인상적인 것들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고 또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독후감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저는 참 제가 처음에 건 PD님이 저가 서평을 많이 쓴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나름 지금 서평 쓰기를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평을 쓰면서는 느끼는 점은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리하고 또 글 쓰는 훈련도 할 수 있고 아까 그 가정 신청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글쓰기를 지속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서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서평 쓰면서 독서를 하고 그 책을 서평을 쓰면서 읽는 훈련과 쓰기 훈련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우리 안에 의식을 좀 깨울 수 있는 독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잠재 능력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제 그 전자책 두 번째 책인 미라클 독서법에서 이 의식 독서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에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라클 모닝을 할 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요. 저희들의 그런 어떤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이 있죠. 한 분은 네빌 고다드고 한 분은 나폴레온 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 의식들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라는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관념들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네빌 고더드가 압둘라 스승에게 자신이 바베도스로 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돈이 없는데 나는 가야 된다 했을 때 그 압둘라 스승이 그러면은 이미 그곳에 갔다는 곳 내가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상상하면은 실현할 수 있다. 그것들을 이미 너가 상상함으로 인해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상상력을 많이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아침에 그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심상들을 많이 개발하는데 이런 독서들이 우리 안에 그런 내면의 의식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나폴레옹 힐, 예,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런 또 긍정적인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긍정의 의식들을 많이 일깨울 수 있는,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독서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독서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의식을 의식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화돼서 무의식이 의식화되면은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들이 결정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의 내면을 긍정의 힘으로써 이렇게 바꿔준다면 우리의 의식들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독서를 하려면 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은 선택과 집중과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많은 독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각자에게 맞는 책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집중해서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인간의 내자격인 누련의 반복적인 그런 어떤 자극을 통해서 그것들이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독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독서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성장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독서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충고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하는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자의 그런 의견에 너무 동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자가 하는 말들이, 저자가 하는 메시지들이 다 옳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품고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서는 저자와의 어떤 지적 교감과 사유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그 책을 통해서 메시지를 표면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독자가 찾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금강에서 강부들이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곡괭이질을 하듯이 우리들이 그 저자의 숨겨준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의 독서라고 정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지적 사유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학창 시절에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듯이 그러니까 저자 핵심 메시지를 알고자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책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문을 품고 저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쯤 의문을 품으시고 또한 이 메시지가 정말 진짜 메시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품으시고 또한 이거를 아까도 부분 필사하시는 분들 많고 단상 적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책 속에 한 번씩 귀퉁이에 적어가지고 글로 옮기고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책의 핵심들을 파악하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독서가 이 독서의 알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것들을 좀 향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독서는 죽은 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의 책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정하고
그것들을 실천해가지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해보면은 그 메시지들이 더 내 것으로 살아있는, 내 몸에서 체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더 내 안에서 더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또한 그것들을 적용한 다음에 또 향후 피드백과 재점검을 통해서 과연 이것들이 맞는 메시지인가 아니면은 취사 선택하고 맞으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내 삶에서의 변화들을 한 번씩 체크하는 그런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독일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의 책에 한 가지의 행동을 하자.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 우리가 책을 읽고 진짜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성장과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정말 진짜 하나의 그런 메시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행했을 때 그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와 저자와의 진짜 찐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하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한 책을 통해서 한 가지의 실행을 통해서 내 것으로 좀 건져갈 수 있는 그런 남는 독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최종 목표는 글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글쓰기예요. 우리가 읽으려고 쓴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의 독서는 읽기로 끝나면 안 돼요. 최종적인 거는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책가 강연에 이정훈 대표도 뭐 읽으려고 쓰려고 읽습니다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고, 아,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책에 많이 담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얻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하나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글로써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글로 적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내 것으로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독서를 하고 또 글을 쓰는 것은 그런 수동적인 그런 학습이 아닌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려는 그런 욕구들을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서법 전자책 3권을 낸 것도 제 안에 어떤 그 독서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들이 인풋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아웃풋으로 한번 쏟아낼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저는 이 책을 3권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에서의 인풋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한번 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엔 정말 진짜 독자가 작가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이들이 그 작가로서의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무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페북도 있고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글솜씨를 뽐낼 수도 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글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독서에서 그치지 않고 글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1인 작가의 시대인데 독서 필사 습관을 통해서 나만의 글쓰기 창고를 통해서 읽은 것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식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식의 그 비만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쏟아내는 활동이 글쓰기를 꼭 하셔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을 조화로 이루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들 중에 많이 있는데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카프카가 한 말인데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카프카가 친구 오스카 블락에게 한 편지가 있는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던 어떤 도그마들, 어떤 편견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깨트렸으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책은 도끼다를 통해서 이 똑같은 제목으로 지으신 박우경 선생님도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교수님이죠. 그 누구지? 공부는 망치다는 책을 쓰신 그 교수님, 유황아 교수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식을 통한 지식의 어떤 관념들이, 도구마들이 깨트려져서 산산조각 나면서 하나의 더 줄탁통시하면서 좀 더 병아리가 알을 깨서 또 닭이 되듯이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성장과 성장통과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요즘에 참 많이 못한 게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요즘 책들이 모르겠어요. 좀 마케팅에 의한 독서 책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지만 자신들이 맞는 책들을, 고전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책들을 만나면서 이런 경험들을 꼭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인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산 정약용을 여러분들 아시죠? 조선의 실학자로서 경세유포나 문민심서들을 작성한 그런 학자인데요. 조선의 학자인데, 이분은 유배지에 가시면서 책을 500권을 내셨어요. 그래, 종교 박해로 인해서 유배 생활을 했지만 그 유배지에서 자신이 좌절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책을 500권을 쓰신 그런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산의 그 초도독서법을 저는 보면서, 아, 진짜 조선시대에도 오늘날 저희들이 적용하면은 딱 좋은 그런 독서법을 그 시대도 이미 그 선조들은 이미 다 터득을 하셨구나, 알고 계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산 적용의 초도독서법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입지. 먼저 독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관을 또렷하게 가져야 하고, 또한 해독. 독서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한 판단.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또한 초서. 중요한 내용이나 문장을 자신의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입지. 책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견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새롭게 정리하는 이런 5가지 프로세싱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 이미 다산 정영용 선생님은 이미 아시고 그것들 다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초서독서법이라는 그런 독서법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부분필사하는 게 다 초서겠죠. 초서를 하고 또한 또 입지, 우리가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거야, 어떤 포부를 다지는 것들이 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그 선조의 그 독서법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2023년도에는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서와 함께하는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 단계 성장하는, 껑충 뛰어가는 토끼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음유시인의 독서법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다른 예, 분들, 그러세요. 네, 다른 분들 질문할 거 있으시면 또 생각해 두세요. 그러면 책을 읽으실 때,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어떤 분은 줄을 먼저 치고, 그 귀퉁이에 자신 생각을 적고,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어떤 순서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뭘 갖고 있으면요? 순서.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행동을 항상 이걸 반복해서 읽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좋더라. 저는 일단은 중요한 내용을 언더라인을 먼저 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일단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는 거죠. 이 책에서 내가 건져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언더라인을 치고요. 거기서 한 번씩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 귀퉁이에다 이제 적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책을 깨끗이 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되게 뭐랄까 책에 낙서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뭐 책은 귀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책은 가급적 더럽게 봐야지 많이 남는다고 얘기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적고 많이 더럽혀야지만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 책의 본전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책을 굉장히 아끼면서 봤는데 요즘에는 많이 적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피디님의 질문의 답변은 먼저 언더라인을 하고 그다음에서 경중을 따지고 그 나머지에 이제 귀퉁이에다가 이제 저가 뭐 단상이랄까 아니면 뭐 키포인트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적고 그런 순서로 저는 노트 메모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강사님의 도끼 같은 책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 저의 도끼 같은 책이요. 그러니까 저도 저가 도끼 같은 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참 많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노인과 바다처럼 정말 뭔가 심금을 울리면서 내 안에 어떤 뭐랄까 좀 인생 책들이 많이 없어서 참 저도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씨앗 독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이끈 책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좀 뭐랄까 이게 좀 뇌가 커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런 책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한 권을 꼽자면은 저는 테스라는 예전에 그 책이 있었거든요. 소설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학부 때 영문과 출신이라서 테스를 이제 번역하면서 읽었는데 그 책에 이제 남녀 두 명이서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떠나면서 한 명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랄까 저 나름대로 되게 문학소년이어갖고 좀 순수해서 그런지 그런 애절한 사랑들이 되게 저한테는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테스가 많이 떠오르네요. 지금 영문과 다닐 때 저희 대학교 때 그 읽었던 게 떠오릅니다. 네. 아니, 급조하신 거 아니세요? 네? 뭔가 급조된 것 같은데? 아, 급조된 것 같아요? 아, 아니, 테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네. 네. 되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원래 좀 그런, 아, 네. 아까도 강의하는데 갑자기 초반에 너무 길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러면 D가 중요한데, 네, 뒤에 그래서 부분을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갑자기 앞부분을 페이스를 조금, 좀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더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강사님, 저희 리뷰 한 5줄 정도 써주시면은, 아, 선물 주신다고 하신 거 있죠? 예, 예. 아, 제가 저희 방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이게 공유 중지해야겠네. 공유 아, 중지하고 공유가 돼 있나요? 아, 그렇구나. 채팅방에다가 제가 그 링크 하나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거기다가 단톡방에 올려주셔야지 남아요. 그죠 단톡방 주소를 네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안세진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신 그 독서 모임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고 또 저희 방이랑 똑같은 내용 네, 쓰셔도 여기 되거든요. 이방하고 또 건PD님 방에다가 두 군데다가 오늘 후기 작성해 주셔가지고 5줄 이상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PDF 전자책 그 2장으로 돼 있는 거 좀 나름대로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거를 그 5줄 이상 하시고 밑에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제가 가정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가정이 있지. 지금 독서 모임을 계속 이제 하고 계신데, 그 네, 과정 안내 좀 해주시는 겁니다. 네, 2월 달에 지금
저희가 새해 부에 대해서 배우는, 지금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새해 부에 대해서 배우는 독서 모임을 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토끼해가 밝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독서법 해서 이제 이번 테마는 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부자 되고 싶은 많은 방법들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겟머니랑 웰싱킹 두 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겟머니 이경혜 저자님은 제가 일전에 교류한 적도 있고 되게 그분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이 책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또한 웰싱킹 켈리체 회장님 많이 아시잖아요. 이분 책도 나름대로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랑 12시에 2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2월 4일부터 5팀이 독서법 강의하고 겟머니 2주간 할 거고, 그다음에 남은 2주간은 웰시킹해서 회비는 저가 5만 원 받고, 또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저희 여기 이 블로그에다가 댓글 남겨주시고, 또한 회비 입금해 주시고 단톡방에 여기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효과적인 독서 모임에서 5분만 제가 모집하도록 하고, 또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독서법 전자책 3종 세트, 저는 얘네들을 이제 독서법 삼총사라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을 이제 지금 1월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까지 이제 독서법 전자책 3권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3권에 28,000원인데 2만 원 할인해가지고 이게 이거 웨이스24 출시 기념으로 해가지고 특별 할인가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 관심 있으신 분은 입금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저거는 입금을 하면은 따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할인 가격이니까 거기서 바로 사는 건 안 되는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홍보 마치겠고,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또, 네, 아니면, 저기 네, 네, 말씀하세요.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자유롭게. 네, 저희도 그 독서 스토리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비슷한 걸 홍보하시면 어떡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저희는 스토리 모임이고, 여기는 독서를 같이 하는 거라서 좀 달라요. 스토리 모임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그 책에 대해서 자기가 요약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 거고, 안세인 선생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안세인 선생님 마지막 발언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가 볼 때는 독서에게 자기한테 100% 맞는 독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독서법들이 있는데, 속도법도 있고, 제도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서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2023년에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진 한번 찍고요. 안세진 선생님, 여기 채팅방 말고 단톡방에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채팅방은 이제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네. 링크 주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리뷰 좀 써주시면은 선생님께서 엑기스만 담은 PDF 전자책을 드릴 겁니다. 화면을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1시간 동안 수업을 저희가 무료로 들었으니까 좀 가능하신 분은 화면을 같이 켜서 캡처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동작으로 할까요? V 하면 어떨까요, V? V요?
아니면 하트 할까요? V 하죠, V. V로 하시죠. 네. 네, 그러면은 V 하겠습니다. 네.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눈 감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 써주시고 아래쪽에 그 자기 이메일 주소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강사님께서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도 강의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제가 아직 강사 선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강의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